한번 인사 한번 또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도 아프리카로 보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고, 유튜브로 이따가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경기 필라델피아 대 샌프란시스코 시작인데, 직전 경기 때 휠러가 조금 못 미치긴 했어요. 투구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아마 5이닝 3실점인가 하고 내려왔던 걸로 아는데, 원래 휠러는 클래스가 있는 투수고, 올 시즌도 저는 이름값도 그렇고 지금 소화하고 있는 그 뭐 이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들이 강력한 사이형 주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지간한 투수들은 이제 시즌을 거듭할수록 내려올 것 같은데, 휠러는 올 시즌도 스타트가 나쁘진 않다. 이 메이슨 블랙이라는 친구는요, 샌프란시스코의 그냥 유망주 투수인데 메이저리그 첫 경기입니다. 이 친구 뭐 이런 마이너리그 성적 같은 거 한번 살펴보면은 그 3월 달부터 최근 이 마이너리그 등판 일지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마이너리그를 평정하고 올라왔다고 얘기할 만한 투수다,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그거보다도 일단 요즘에 어제도 그렇고 갑자기 이렇게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는 선수들이 꽤나 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뉴욕 매체 스캇도 그랬었고요. 그런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어디까지나 요즘에 필라델피아 빠따 분위기도 좋고 팀에서 이제 가장 에이스 투수인 휠러가 나오는 날이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필라델피아를 일단 보고 갈 수밖에 없어요. 필라델피아가 좀 이렇게 뭐 마행 같은 것들은 쉽게 못할지라도 그래도 지금 최근 10경기 동안 9승 1패 15경기를 기준으로 잡아도 12승 3패 아주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좋은 출발을 하고 있어갖고 일단 필라델피아를 좋게 볼 수밖에 없는데, 양팀 다 불펜들은 꽤나 쓴 상황이긴 해요. 근데 내일 이제 필라델피아가 우한 투수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를 하게 되면은 OPS가 좀 다운그레이드가 된다. 반대로 샌프란시스코는 우한 투수 상대 원정 낮 경기는 OPS가 좋아진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이 메이슨 블랙이라는 친구가 물론 마이너리그에서 잘했다고 하지만은 필라델피아 기본적으로 올 시즌 OPS 5등 팀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필라델피아가 이 알바라도도 살아나면서 불펜도 괜찮아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급속 호전되고 있어갖고 리스크 자체는 확실히 필라델피아 쪽이 적어요. 아무래도 샌프란시스코는 이런 그 신인급 선발이다. 그리고 빠따가 너무 좋지가 않다. OPS는 지금 이런 특정 상황에는 높게 지킵니다만은 오늘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 사실 지금 이정우 선수가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데 출루율이 팀 내 1등이다. 그 300이 안 되는데도 뭐 이런 얘기들도 많고, 저는 필라델피아 쪽을 좋게 보도록 하고요. 나는 언더 보고 있긴 한데, 언더를 보는 건 어디까지나 메이슨 블랙이라는 친구가 꽤나 버텨줄 거다 뭐 이런 데 기대를 거는 거기는 해요. 아무래도 마이너리그 성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건 있는데, 언더오버는 쉽지 않죠. 근데 일단 샌프란시스코는 못 치고, 휠러는 최근에는 조금 이렇게 못 믿어온 점들이 약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휠러의 명성이 금갈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는 필라델피아 쪽에다 언더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대 디트로이트 경기. 자, 트리스탄 맥켄지도 요즘 들어서는 꽤나 회복하는 모양새입니다. 얘가 2022년 재작년에는 거의 뭐 클리블랜드의 에이스급 노릇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부상 때문에 작년에는 별로 많이 못 뛰었었고, 올 시즌도 지금 6경기 동안 29이닝, 이닝 소화가 조금 더뎌요. 그래도 최근 3경기 동안 오클한테 5이닝 2실점, 보스턴 4이닝 2실점, 휴스턴한테 7이닝 2실점으로 꽤나 잘해줬습니다. 이닝도 슬슬 많이 먹고 있고. 그리고 이 맥켄지가 또 디트로이트 상대로 아주 잘했어요. 그 디트로이트한테 7경기 동안 1.05, 평균적으로 6이닝 이상 먹어주면서 되게 좋았었거든요. 이제 작년에 복귀하고서 얼마 안 뛰었을 때도 4.1이닝 2실점, 디트로이트한테는 안 털렸다. 22년도 한창 잘할 때는 7.2이닝 2실점, 8이닝 무실점, 2021년에도 8이닝 무실점, 이런 식으로 아주 디트로이트한테 지옥을 선사했던 투수예요. 트리스탄 맥켄지가 디트로이트 빠따를 37번이나 상대를 했는데 피아한 타율이 8푼 8리밖에 안 됐다. 요즘에 디트로이트 빠따는 라일리 그린 말고는 진짜 거의 대부분이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라일리 그린도 4타수 무안타였다. 극악의 부진을 보이고는 토켓솔도 7타수 무안타였다. 이런 것들 보면은 맥켄지가 저는 오늘도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이제 잭 플레어티도 직전 경기 때 그 세인트루이스 원래 이제 소속팀을 상대로 6.2이닝 동안 삼진 14개, 본인 커리어 삼진 최다 기록을 갱신을 했어요. 그 정도로 좋은 피칭 보여줬었고, 얘가 이제 이닝은 꽤 먹는데 실점이 한 3, 4실점 계속해서 이렇게 좀 실점을 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못 믿어왔는데, 아무래도 직전 경기 활약도 좋았고 하다 보니까 일단 저는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뭐 클리블랜드나 디트로이트나 요즘 빠따는 아주 개차반인 편이고, 특히 클리블랜드의 이런 좀 다운그레이드가 눈에 띄죠. 클리블랜드가 최근 6경기 동안 7안타, 9안타, 7안타, 6안타, 6안타, 5안타 이런 식으로 빠따가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최근 2경기, 천사와의 최근 2경기는 홈런 5방,
터지면서 홈런으로 좀 게임을 풀어 나갔는데 원래도 뭐지 홈런이 그렇게 많은 팀은 아니었었잖아요. 작년엔 전체 꼴등이었었고 초반에 조금 타오르고 있긴 한데 일단은 저는 클리블랜드 쪽을 조금 좋게 보고 언더 쪽으로도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피츠버그 대 천사 경기. 자, 미치 켈러랑 타일러 앤더슨이 붙는데 미치 켈러가 아직까지는 그 딱 궤도에 올라섰다 이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지금 방어를 5.18에다가 그냥 매 경기 한 번씩 잘할 때는 6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 이렇게 해줬는데 그 이후로도 보스턴 미러키 오클랜드전에서 6이닝 4실점, 5이닝 4실점, 5이닝 3실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막아내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테일러 앤더슨은 지금 방어를 2.23으로 켈러보다는 훨씬 더 보기 좋은 상태입니다. 뭐 요즘에야 한창 좋았던 때보다 7이닝 무실점 연속으로 박아줄 때보다 최근 4경기에서 보스턴한테 4.1이닝 3실점, 신시내티 7이닝 2실점 잘했죠. 볼티모어 5이닝 2실점, 필라델피아 6이닝 3실점 이런 빠따가 꽤나 센 팀들도 잘 버텨내긴 했거든요. 앤더슨이. 나는 일단 선발도 앤더슨이 밀릴 거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피츠버그 빠따가 워낙 못 쳐요. 뭐 최근 2경기는 코로라도 같은 약팀한테 9안타 6안타 그냥 치면서 간만에 이제 좀 점수 내고 그랬었는데 그 전에 보면은 5연패하는 기간 동안 5안타, 2안타, 5안타, 4안타, 4안타 두 자릿수 안타를 기록을 못하고 있거든요. 피츠버그 빠따가. 반면에 이제 천사 같은 경우도 최근 2경기 클리블랜드한테 4안타, 6안타로 침묵하기는 했는데 그때보다는 클리블랜드보다는 확실히 피츠버그 투수진이 좀 할만한 편이고 저는 좋게 불려지는 천사 쪽이 조금 더 있다고 보네요. 이 경기는 이게 천사가 오히려 또 프렌이야. 그래갖고 선발도 안 밀리는 것 같고 피츠버그 빠따는 좋게 볼 여지가 별로 없고 이래갖고 일단 전 천사가 좀 좋게 보이네요. 그리고 이것도 얘기할만 합니다. 이 미치 켈러도 물론 29타석밖에 상대를 안 하긴 했어요. 얼마 상대를 안 했는데 피안 타율이 5할이었다. 천사 애들한테 매우 약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뭐 지금 마이크 트라우도 없고 그 초반 이후에 좀 살아났던 랜덤 같은 애들도 지금 정상적인 출전이 어려워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빡세긴 한데 여기 보면은 그런 애들 다 빠진 상태예요. 그냥 지금 단순히 천사 로스터에서 뛸 수 있는 애들만 봐도 대부분이 켈러 상대로 전적이 좋았습니다. 이런 상태다 보니 앤더슨이 그래도 선발도 저는 조금 낫다고 보고 천사를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최대 천사 일반승까지 보도록 하고요. 언더 보는 거는 일단은 뭐 양팀 다 8.5 기준을 준 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고 7.5였으면은 좀 빡셀만 했는데 8.5 정도면 좋다고 보고 미치 켈러의 피츠버그가 최근 10경기 동안 언더가 9번이었다. 8.5 기준으로는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할 만한 것 같네요. 다만 요즘 경기들이 이 불펜 단계에서 지랄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만큼 천사 불펜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편이라서 그런 것들은 조금 무섭긴 합니다. 저는 천사의 최대 일반승까지도 한번 노려보는 그런 결과 내놓아 보도록 하고 다음 템파베이의 활삭 이건 원래 안 할라 했거든요. 왜냐면은 템파 경기가 지금 선발 투수가 미정이야. 지금 여러 군데서는 활삭이 클레빈저가 나올 수도 있다. 제가 작년에 마이클 클레빈저 경기로 꿀을 좀 빨았었어요. 작년에 사실 활삭에서 클레빈저가 뭐 그 정규 이닝 이런 것들을 소화한 건 아니었지만은 화삭 사실상 에이스였거든. 막 지올리토나 랜스, 린, 코펙 이런 애들 다 부진할 때 클레빈저는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클레빈저가 나오면 조금 애매한데 그냥 예를 들어 이대로 나온다? 저는 일단 오바가 좋아 보여요. 이 경기가 좀 약간 최근 페이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은 얘네가 7.5는 꽤나 오바 볼만 합니다. 일단은 최근 10경기 동안 템파베이는 7.5 기준 7번이 오바, 화삭은 6번이 오바 이런 것들 보이죠. 그 빠따상으로도 템파베이가 한창 못 치다가 지금 매치 상대로 스윕을 하면서 빠따가 꽤 올라왔죠. 13안타, 7안타, 9안타 쳤고 화싹도 뭐 최근 10경기 타율 2할 오픈 8리 나쁘지 않아요. 이런 상태여갖고 또 얘네가 그 1, 2주 전쯤? 그쯤에 한번 붙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화싹이 스윕을 했거든요. 그때마다 화싹이 전부 다 두 자릿수 안타 기록을 하고 점수가 딱 한 경기 빼고는 6점 난 경기 말고는 전부 다 오버였었어요. 그리고 더구나 템파베이는 어제 이 템파베이 대 매치 경기가 양팀 다 불펜 소모가 굉장히 많은 경기였었거든요. 그래갖고 템파가 불펜도 많이 썼고 알렉산더 그렇게 믿지 못할 선발이다. 그냥 원래는 불펜 뛰다가 올 시즌 들어서 선발로 이렇게 워낙에 선발감이 없다 보니까 올려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7.5는 좀 반갑네요. 다만 이제 클레빈저가 등판한다? 그거는 물론 클레빈저의 현 상태도 알기가 어렵지만은 좀 소로카가 나와도 괜찮고 클레빈저 역시나 한창 좋았던 모습에 그런 100%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오바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켄자 대 밀키는 저는 패스입니다. 이 경기는 그냥 좀 여러가지 좀 살펴봐도 어렵더라고요. 일단은 레이건스가 한창 부진을 딛고 최근 2경기는 다시 5이닝 실점, 6.2이닝 실점 좋아졌습니다. 근데 뭐 2경기에서 둘 다 좀 볼넷을 3개씩이나 줬다.
이런 것들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올 시즌에 아직까지 36이닝 동안 피홈런 한 방밖에 없고 제구 같은 것들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고요. 여전히 삼진 46개 2이닝 대비 많은 삼진 잡고 있다. 확실히 레이건스가 저는 여전히 내용은 좋다고 생각은 해요. 이 미러키는 브라이스 윌슨 대체 선발이라고 봐야 됩니다. 원래는 이제 좀 롱릴리프 투수, 불펜 투수였는데 하도 미러키가 지금 선발 빵꾸가 많다 보니까 선발로 뛰고는 있거든요. 직전 경기 템파베이한테는 6이닝 실점 아주 잘하기도 하고 흠집낼 만한 여지는 없어요. 그러긴 한데 일단 대체 선발임에도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저는 실링이 그렇게 높다고는 안 보거든요. 일단은 선발 투수는 저는 가지고 있는 공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으로는 레이건스가 확실히 낫다고 보고 빠따가 켄자가 지금 이렇게 우한 상대로 홈 밤 경기를 하게 되면은 좀 상승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반면에 미러키는 좌한 투수 상대로 원정 밤 경기를 하면은 밤 경기 스탯은 일단은 좀 표본 미달이고 좌한을 만났을 때는 올 시즌에 이렇게 좀 빠따가 안 좋아지는 부분들도 있더라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양팀 다 썩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어제 제가 캔자스 시티 경기를 텍사스랑 하는 거 아침까지 다 봤거든요. 켄자가 2대0으로 리드를 하다가 불펜 구간에서 켄자 불펜이 올 시즌 괜찮았는데 2점을 주더니 연장 가가지고 커비 예이치한테 그냥 다 막히면서 패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켄자가 어제 핵심 불펜들도 많이 썼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경기 내다보기가 조금 빡세네. 물론 양팀 다 8.5 기준으로는 최근에 이렇게 그 켄자는 언더가 7번 미러키는 언더가 4번이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해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켄자는 조금 약한 투수 미러키는 조금 강한 투수를 만나다 보니까 언더 같은 것들도 뭐 봄직은 한데 저는 이 경기는 딱히 의견을 내놓고 싶지는 않네요. 저는 선발은 확실히 레이건스가 낫다고 보고 켄자가 이렇게 컨디션 OPS도 우세상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켄자 같은 거 가실 분들은 가시고 저는 그렇게 좀 욕심내고 싶지 않은 경기입니다. 그다음에 미네소타 대 시애틀 경기 미네소타가 한창 연승을 달리고 있다가 12연승인가까지 달리다가 어제 보스턴한테 패배하면서 깨졌죠. 그래서 보스턴한테 패배한 것 때문에 미네소타도 약간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리차드슨이라는 그 메이저리그 커리어가 상당히 좀 별로 없는 그런 투수거든요. 여태 메이저리그 5경기 나왔는데 올 시즌에는 3경기 지금 뭐 3경기 나왔고 2.45로 괜찮다 뭐 피홈런도 없고 볼넷 같은 것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사실 뭐 흠집 잡을 만한 부분은 별로 없기는 한데 마이너리그에서도 그렇게 좋지도 않았었고 그냥 이런 뭐 가지고 있는 공 같은 것들도 딱히 대단히 뭐 뛰어난 투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좋게 볼 여지는 별로 없다. 그리고 미네소타도 12연승 하다가 직전 경기 빠그라지고 빠따 분위기도 한창 좋았을 때에 비해서는 내려온 상태다. 한창 좋았을 때는 그 7경기 연속으로 2자릿수 안타 기록했다. 그러면서 미네소타가 이런 OPS 상승세도 있다고 제가 빨간색 진한색으로 해줬었는데 요즘에는 뭐 딱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시애틀도 요즘 들어서는 오바가 슬근슬근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카스티오도 통상 그 미네소타한테도 강한 편이었었고 최근 3경기 동안 7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7이닝 무실점 콜로라도, 텍사스, 애틀랜타 특히 콜로라도는 또 쿠어스였거든요. 이렇게 좀 어려운 상대들을 잘 버텨냈다 카스티오가. 시애틀의 원조 에이스다운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확실히 나는 카스티오의 상승세도 좀 얘기를 할 만하고 이런 식으로 오늘 미네소타는 딱히 빠따가 상승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은 시애틀은 우한 투수 상대로 원정 밤 경기를 하게 되면은 OPS가 749까지 상승을 한다. 이런 것들도 기분은 좋죠. 요즘에 또 그 시애틀이 최근 4경기 동안 10안타, 7안타, 10안타, 10안타 이렇게 치면서 최근 3경기는 연속으로 홈런 2개씩 까고 있기도 하고 시애틀이 빠따 기세가 은근히 올라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빠따가 안 밀리는 시애틀이다? 선발은 그리고 카스티오가 우위를 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는 시애틀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리고 이런 것들도 기분은 좋아요. 카스티오가 통산 미네소타 빠따 상대로는 78타석 동안 2-3-2 좋은 편이었다.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뭐 언더오버는 욕심 안 내도록 하고요. 그냥 시애틀 승 정도 그냥 얌전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도 변수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얌전한 경기들만 물어야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제 시애틀답지 않게 빠따로 경기를 잡아내는 루크 라일리언 하여튼 어떤 친구가 솔로 홈런 까가지고 2대0으로 앞서던 경기가 4대4까지 됐는데 거기서 9회 총가에 아마 솔로 홈런으로 승리를 했었죠. 그만큼 시애틀이 좀 약간 위닝 멘탈리티 이런 것들도 좀 보이고 저는 괜찮게 보이더라고. 다음 이제 그 시카고 컵스랑 샌디에고 경기인데요. 올 시즌 다르비슈는 딱히 이렇게 뭐 추켜 세울 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달빛은 좀 애매해진 지가 오래됐죠. 원래는 시카고 컵스 시절이나 텍사스 때는 진짜
참 잘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그냥 그저 그래요. 작년도 4점대 중반이었었고 그래도 올 시즌에 이닝 같은 것들이 뭐 딱히 눈에 들어오지는 않지만은 적당하게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6경기 동안 28이닝밖에 못 먹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아쉬운데 그래도 뭐 볼넷도 그렇게 크게 안 흔들리고 삼진 개수가 조금 줄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걱정스럽긴 한데 어쨌든 방어율 3.45로 준수한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반면에 저스틴 스틸 작년에 시카고 컵스 에이스였었고 끝까지 이제 내셔널리그 스넬이랑 사이영 경쟁을 하던 투수였잖아요. 막바지 때 조금 실점 같은 거 좀 하면서 탈락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스틸이 그 햄스트링 쪽에 부상이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저스틴 스틸이 여기 좀 제가 적어놓은 것들 가지고 있는 공이 빠르지는 않다. 그 포심이랑 슬라이더 투피치 투수다 이런 것들 적어놨는데 이 친구 특징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포심이랑 슬라이더를 거의 포심을 73%로 던지고 슬라이더 27% 정도 이렇게 사실상 투피치 투수예요. 투피치 투수. 근데 포심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 얘가 그 커브 스핀률 같은 것들이 리그 최상위권입니다. 말 그대로 돌직구를 가지고 있다는 뭐 그런 얘기고 이렇게나 지난 몇 년 동안 포심이 특히 작년 제구가 잡히면서 포심의 런밸류가 91.5마일짜리인데도 플러스 15나 찍었었거든요. 그전에는 슬라이더가 높은 평가를 받았었고 이렇게 충분히 강력한 경쟁력 있는 투피치를 보이고 있는 투수다. 이게 몇 년 보면은 그전에는 이렇게 제구가 안 잡히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리그 상위 7% 정도의 제구력을 보였던 투수고 여전히 괜찮은 이런 패스트볼 스핀율 돌직구를 뿜어내고 있는 편이고 이렇게 정타 컨트롤 잘 해줬습니다. 한마디로 이 친구도 땅볼 투수다. 제가 또 땅볼 투수들 유형을 좋아하거든요. 커리어 통산 51.1%의 땅볼 유도비를 보였을 정도로 스틸은 한마디로 이닝도 꽤나 괜찮게 먹고 안정적인 운영을 해줄 수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스틸 꿀을 많이 빨았는데 문제는 이 스틸이 얘도 부상 복귀 전이라는 거. 얘가 올 시즌 딱 한 경기 던지고 내려왔거든요. 그 이제 3월 초에 4.2이닝 1실점하고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좀 뭐랄까 부상 리앱 같은 거 하고 5월 1일 날 그 마이너리그에서 리앱 등판 한번 했는데 3.1이닝 6피안타 3실점 볼넷 하나밖에 없었지만은 다소간에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조금 그래서 이 새끼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걱정이야.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걱정은 많은데 스틸이 정상적으로 좀 던질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시카고 컵스 승 보고요. 시카고 컵스가 이게 스틸이 약간 좀 상태가 삐리하다 그러면은 오바를 보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7.5 기준으로는 최근에 시카고 컵스가 언더오버 그냥 5번씩밖에 없었고 그 샌디에고는 최근 10경기 중에서는 7.5 오바가 8번이나 있었다. 이런 것들도 눈에 들어옵니다. 내일은 또 시카고 컵스가 우한 투수 상대로 홈 밤 경기를 하게 되면 OPS도 꽤나 이렇게 좀 좋아지는 부분도 있다고 하고 글쎄요 이건 스틸의 여부에 따라 달렸어. 그래서 참 어려운데 이거는 시카고 컵스 승 쪽이나 오바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는 또 근데 시카고 컵스 불펜한테도 좋은 기억이 별로 없거든. 또 뭐 다르비쉬가 이렇게 통산 시카고 컵스 빠따한테는 괜찮았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달빛이 시카고 컵스 애들한테는 79타석 동안 208이었다. 매우 좋은 모습이기는 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뭐 오바 보는 것도 그렇고 시카고 컵스 보는 것도 좀 껄끄러우긴 한데 이래서 어려워요. 부상 복귀한 투수다 보니까. 제가 왜 어렵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런 날이어가지고 시카고 컵스 승이든 오바든 뭘 가도 어렵습니다. 이 경기는요.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세인트루이스 대 뉴욕 매치인데 제가 어제 세인트루이스가 이 칼 깁슨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결국에는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깁슨이 안 나오면은 세인트루이스 승이나 언더 보는 게 조금 까다롭다라고 했는데 깁슨이 안 나왔는데 세인트루이스가 그냥 너무 못 쳐가지고 언더가 났었죠. 예측 자체는 맞은 편이었는데 어쨌든 깁슨이 못 나온 경기였고 제가 칼 깁슨 칭찬을 좀 했습니다. 최근 3경기 동안 6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제가 어느 팀을 가든 3타 선발 정도 이렇게 먹을만 하다고 했는데 그 정도 기대치를 충분히 해줬습니다. 최근 활약도 좋은 편이고 상대는 이제 머나야인데 머나야도 오락가락을 많이 하지만은 최근 3경기는 5이닝 2실점, 4.2이닝 무실점, 5이닝 2실점, 이닝을 많이 못 먹는 게 크긴 한데 그래도 뭐 어중간한 선발 정도는 해주는 것 같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양팀 다 빠따가 좋지는 않다. 이런 얘기도 조금 해야 되고 이게 불펜이 뉴욕 매치가 어제 불펜을 꽤나 많이 썼어요. 어제 그 템파베이랑 엄청 좀 타이트한 게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불펜을 많이 썼는데 그래도 뭐 게임을 굳혀야 되는 상황에서는 던질 수 있는 불펜이 있는 편이기는 해요. 일단 쉽지는 않은데 양팀 다 빠따가 조금 안 좋습니다. 특히 세인트루이스가 답도 없죠. 최근 4경기 동안 7안타, 6안타, 5안타, 4안타 여전히 이런 안 좋은 빠따의 굴레에서 못 태어나고 있고 뉴욕 매치도 시즌 초반에 되게 안 좋았다가 올라왔다가 요새는 또 살짝 하락세 이런 모양새예요. 각각 양팀 다 최근 10경기 동안 세인트루이스가 2할 5리,
뉴욕 매치가 2할 7리 이런 형편이에요. 그래갖고 양팀 다 빠따상으로는 칭찬할 부분이 없다. 컨디션 OPS 상으로도 딱히 뭐 두드러지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양팀 선발 모두 다 그 상대 팀들한테는 썩 좋지가 않았다는 거. 머나는 35타석을 상대를 했는데 3할 오픈 3리로 세인트루이스 애들한테는 매우 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일 깁슨도 246타석이나 상대를 했는데 284 꽤나 많이 맞은 셈이에요. 그래서 선발 투수 둘 다 양팀 빠따들한테는 상대 전적이 좋지가 않다. 이런 것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뭐 그냥 저는 양팀의 요즘 빠따 분위기상으로 나는 언더를 가야 될 것 같거든. 그러긴 한데 얘도 어렵죠. 뭐를 선택하든 쉽지는 않다. 이거는 아무래도 선발들도 애매하고 빠따들도 못 치고 결국에는 마운드냐 빠따냐의 싸움인데, 근데 요즘에 세인트루이스랑 매치 빠따를 누가 믿고 배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좀 매치가 득점 자체는 많이 해줬다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저는 8.5는 쉽지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언더 정도 생각해 볼게요. 양팀 투수 둘 다 최근 3경기 정도 꽤나 이렇게 좀 있는 지표에서는 나쁘지 않았다. 이런 것들 조금 우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클랜드 대 텍사스 경기, 오클랜드가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 경기에서는 많이 쳐맞고 있기도 하고 많이 점수도 내고, 원래는 오클랜드 경기가 언더가 괜찮았는데 요즘에 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알렉스 우드도 오락가락이 심하죠. 일단은 이닝을 많이 못 먹습니다. 올 시즌에 지금 7경기나 나왔는데 31이닝밖에 못 먹었어요. 가끔 이제 한 5이닝 조금 넘게 먹는 정도고 일반적으로는 4이닝을 채 못 넘기거든요. 그리고 그 4이닝 동안에도 깔끔하게 많은 게 아니라 한 2실점 이상은 꾸준하게 실점을 해주더라. 그래서 일단 우드가 나온 경기는 어느 정도는 실점을 해준다고 봐야 돼.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는 편이고, 앤드류 휘니도 올 시즌에 좋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22년 다저스 시절이 좀 플루크라고 할 정도로 뭐 삼진 개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편이기는 해요. 올 시즌도 지금 6경기 30이닝 딱 경기당 5이닝 정도 먹어가면서 피홈런 5방, 삼진 페이스가 작년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30이닝 동안 26개밖에 못 잡았어요. 그래갖고 양팀 다 좀 하위권 선발들이 붙는 대결이다. 그래도 앤드류 휘니는 직전 경기 워싱턴한테 7이닝 2실점밖에 안 하긴 했거든요. 뭐 이런 점들은 긍정적인데, 어제 뭐 불펜 소모 같은 거 보면은 오클랜드가 뭐 일찌감치 경기를 내주면서 좀 하위권 불펜들을 많이 썼고, 텍사스는 어제 그 에이스 불펜 커비 H가 2이닝을 던졌거든요. 그래갖고 경기를 가져오기까지 했는데 핵심 불펜이 일단 하나 없는 것들, 그런 점들이 텍사스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다른 애들은 그렇게 많이는 안 썼는데 어제도 그 존 그레이가 한 7이닝인가 버텨줬거든요. 8이닝인가 하여튼 되게 잘 버텨줬는데 불펜상으로는 오클이 조금 낫다. 근데 이 오클랜드도 지금 제가 여기에는 265라고 적어놨는데 아마 지금 3점대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오늘 당장 업데이트는 못하다 보니까 그냥 어제자로 이렇게 했는데 어제 경기까지 아마 적용을 하면은 3점대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그 정도로 오클랜드도 메이슨 밀러라든지 카일 뮬러, 에르체그 이런 친구들이 못 나오는 상황이라면 불펜이 아주 좋지는 않다. 이런 것들도 얘기하면 하고, 오클랜드 최근 빠따 상승세 같은 거 이렇게 진하게 해놓긴 했는데 그때 마이애미한테 20점 몰아쳤던 그런 경기들이 포함되어 있어갖고 그러긴 해요. 양팀 다 최근 10경기 동안 8.5 기준으로는 오바가 3번, 2번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이 걱정이기는 해. 그래서 얘도 뭐를 선택해야 되냐. 사실 선발분만은 오바 보는 게 맞고 텍사스 쪽으로 기우는 게 맞기는 한데요. 쉽지가 않네요, 이 경기도요. 저는 일단 텍사스 승 쪽에다가 오바 이렇게 보긴 하는데, 오바 보는 거는 오클랜드도 너무 지들이 몰아서 치거나 상대한테 몰아맞았던 최근 2경기가 조금 크고, 텍사스 역시 요즘 빠따 생각하면 오바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일단은 요즘에 뭐 요나하임도 어디 뭐 홈런 쳐주고 나다니엘 로우도 복귀전에서 되게 잘해주고 뭐 그랬었는데 전반적으로 작년 같은 빠따 냄새는 아니거든.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이긴 하네요. 저는 일단 텍사스 승 쪽에다가 오바 한번 이렇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저스 대 마이애미 경기, 투수 분석이 굉장히 까다로운 경기죠. 일단은 워커 뷰러 그 이제 2년 동안이나 거의 등판을 못했습니다. 토미존도 2번째 수술을 했고, 이 친구가 부상 전에는 막 97, 8마일까지 찍고 엄청난 강속구 투수였었고, 토미존을 했던 시즌에는 95마일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엊그저께 리앱 등판을 했는데요. 얘도 그 리앱 등판 성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이너에서 꽤나 많은 투구를 했는데 워커뷰러가 21.2이닝 동안 4.15 아주 뭐 훌륭하다고 할 수도 없고, 가장 이제 마지막 등판 솔트레이크 시티와의 경기에서 5이닝 실점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구속이 93마일밖에 안 나왔어요. 원래 그래도 95마일은 찍던 투수인데 구속이 안 나온다. 일단은 이런 점들이 워커뷰러 이 새끼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 자, 꾸준히 보면은
뭐 일단 구사하는 구종들 포심, 커터, 너클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싱커까지 다 아래 많은 구종들을 던질 수 있는 투수고요. 부상으로 나가리 되기 전 2022년에도 95마리 찍혔었고 한창 잘 나올 때는 여기 밑에 보면은 막 98마리까지 찍혀. 맨날 이렇게 포심이 한창 이렇게 좀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 토미존을 받기 전 시즌에는 마이너스 9, 20, 11, 19 이렇게 나오는 포심들이 마이너스 9를 찍었다.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은 뷰러가 이제 부상 복귀 이후에도 좀 내리막을 걸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들기는 하거든요. 심지어 구속이 안 나온다면은 이런 좀 리스크가 많은 뷰러가 복귀 등판이다. 이게 일단 가장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상대팀 로더리 무뇨즈 같은 친구는 얘는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얼마 안 뛰었었어요. 2경기밖에 안 뛰었는데 뭐 2.45에다가 11이닝 동안 삼진 14개, 볼넷 3개밖에 없었다. 괜찮았는데 얘도 그 마이너 등판 같은 거 보면은 얘가 마이너리그에서 콜업되기 전에 4경기 동안 15.2이닝 동안 볼넷이 14개였었거든요. 마이너리그에서는 되게 안 좋았는데요. 근데 콜업을 해보니까 2경기 동안 11이닝 삼진 14개 볼넷 3개밖에 안 줬다. 콜업을 해보니까 괜찮았어. 그런 친구가 가지고 글쎄요. 일단은 올려놓고 보니까 활약은 좋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선발의 우위를 어떻게 좀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뭐 그냥 평소 같으면은 워커빌러의 옛날 생각하면은 경쟁력 있는 선발이다 보니까 좋게 평가를 할 텐데 아무래도 2년이나 쉬고 왔었고 부상 복귀 전에다가 직전 경기 구속도 그렇게 안 나왔고 하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마이애미의 빠딱 생각하면 양 팀이 오피스 전체 1등 팀이랑 그 29등 팀 이런 팀들의 대결이어가지고 그냥 다 놓고 생각하면 다저스 승가면 편해요. 근데 뭐 이 경기가 다저스의 일반승 배당도 엄청 1.26밖에 안 되고 마헨도 1.61밖에 안 되는데 선택하기가 어렵고요. 그냥 얌전하게 다저스 승 가실 분들은 가시고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추천드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누구나 볼만한 거니까 저는 한번 오바도 찍어보고는 싶네요. 이거는 뭐 마이애미가 어제 불펜도 꽤나 많이 썼다 이런 것도 얘기할 만하고 뷰러가 복귀 등판에서 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바 정도는 생각을 해보고 싶긴 하네요. 나는 간다면 이 경기는 오바일 것 같아. 마이애미가 직전 경기 오클랜드한테 14안타 12득점 복수해주기도 하고 저는 한번 오바 정도 생각해보도록 할 텐데 쉽지가 않죠. 자, 뉴욕 대 인디애나.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경기 첫 경기는 패스하고 싶거든요. 1차도는. 왜 그러냐면은 한 경기 보고 싶어 이거. 일단 인디애나는 미러키라는 사실상 쿤보가 계속 못 나왔고 릴라드도 중간에 좀 많이 빠지고 그래서 이게 인디애나가 되게 쉬운 상대를 사실 상대하고 온 셈이잖아요. 미러키 원정에서는 2번이나 졌다. 이런 점들이 큰 리스크죠. 인디애나가 워낙에 쉬운 상대를 상대하고 오는 바람에 이 새끼들의 경쟁력을 좀 파악하기가 어려워. 정규 시즌이랑 비슷하게 득점 상당히 많았다. 수비 참 안 됐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플레이오프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그 꼴찌가 16등이라고 했는데 수비가 뭐 14등 수준이었으니까 좋진 않다는 소리고 반대로 뉴욕은 풀멤버의 필라델피아를 상대를 하면서 물론 엔비드가 뭐 정상 몸 상태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할 만한데 뉴욕은 정말 어려운 상대를 꺾고 온 셈이고 인디애나는 쉬운 상대를 꺾고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없어 보여. 올 시즌도 상대 전적 보면은 뉴욕 닉스가 인디애나한테 2대1로 졌습니다. 인디애나가 2번이나 이겼는데 제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박스 스코어 같은 것들 살펴보면서 분석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얘기할 게 없어. 일단 첫 번째 경기 때는 줄리어스 랜들이 있던 그리고 이때는 아누노비가 없었던 그 시절에 뉴욕 닉스여갖고 이때는 오바 게임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경기가 266점이나 나왔고 두 번째 이때는 아누노비랑 애들 데려오긴 했는데 부상으로 랜들 아누노비가 빠진 시점이죠. 이때는 뉴욕 닉스가 한창 흔들리던 시기이고 그리고 그 다음 매치업도 이때도 뉴욕 닉스가 아누노비랑 랜들이 없었던 얘네들의 상대 전적을 보기가 사실 의미가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플레이오프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그러면은 언더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일단 뉴욕 닉스가 6.5라는 기준점을 충족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 보여. 일단은 지금 필라델피아와의 경기들을 보면은 되게 타이트한 게임만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죠. 그리고 뉴욕 닉스의 지금 보이는 점은 상대한테 어느 정도 3점을 주면서 인사이드 틀어막는다는 건데 인디애나의 가장 큰 장점 리그 전체 이런 야투율이나 득점 1위 한마디로 상대의 림 공략을 상당히 잘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또 뉴욕은 하텐슈타인이 일단 있고 그리고 뭐 미첼 로빈슨도 있고요. 상대팀한테 일단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잘 안 따입니다. 일단 이런 리바운드 같은 부분들 수비 위치 사수 이런 것들은 뉴욕이 장점으로 가져갈 만하다. 그런 것들이고 또 뭐 인디애나에는 네마드가 있긴 하지만은 에이스 스토퍼가
아주 훌륭한 수준은 아니에요. 브런슨을 틀어막을 만한 그런 깜냥은 안 된다는 것들, 그런 것도 얘기할 만한 것 같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그냥 시리즈 전체로 보면은 결국엔 난 뉴욕이 진출을 할 것 같아. 근데 이게 1차전이 배당도 그렇고요, 6.5라든지 217.5 기준점도 그렇고 다 빡세 보입니다. 분석상으로 할 얘기가 없어요. 이 경기는 그냥, 이 경기는 한 경기는 그냥 지켜보고 싶네요. 플레이오프 특성상 또 오바가 나오기도 힘들 것 같고, 게임을 길게 그냥 시리즈 전체로 보면 나는 뉴욕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이 첫 경기는 관망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덴버 대 미네소타 경기, 이거는 얘기할 만한 여지가 많습니다. 제가 전 경기도 이렇게 다 그때 경기도 좀 보고 또 이제 뭐 하이라이트 같은 것도 돌려보고 했는데, 미네소타의 수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죠. 자, 여기 제가 밑에 적어놓은 건 뭐냐면은 그날 이제 매치업입니다. 매치업, 수비 매치업인데, 제이든 맥다니얼스라는 이런 훌륭한 디펜더를 머레이한테 붙이면서, 머레이가 그 경기 때 되게 못했습니다. 야투율이 14개 중에 6개밖에 안 들어갔고 총 17득점에 그쳤다. 그 덴버가 이제 작년에 우승할 때나 뭐 그럴 때 보면은 머레이가 플레이오프에서 정말 탁월한 활약을 해줬거든요. 지금 몸 상태도 안 좋아 보이고, 뭐 레이커스와의 시리즈에서도 머레이가 물론 뭐 위닝샷 같은 것들은 넣었지만은 전체로 보면은 활약이 좋지는 않았다. 근데 제이든 맥다니엘스라는 훌륭한 이런 수비수가 붙어 있고, 얘가 없을 때 또 NAW 같은 수비가 좋은 선수가 또 붙는다. 이런 것들도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POA 디펜더, 말 그대로 게임의 이런 상대팀의 공격을 전개시키는 그런 선수한테 이런 제이맥이 붙어 있는데도 요키치한테는 고베어를 붙이는 게 아닙니다. 리드라든지 나즈 리드라든지 타우스 같이 얘네들은 전부 다 몸빵이 좋은 선수들이죠. 그래갖고 요키치가 뭐 포스트업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밀어내기도 어려운 선수인데, 고베어가 약간 그 2대1 수비가 아니라 1.5대1 수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한마디로 에런 고든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덴버에 지금 플레이오프 내내 보면 요키치는 적당히 잘해주고 있고, 마포주가 정말 잘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마포주도 결국에는 이런 요키치의 탁월한 패스워크 바탕으로 오픈 찬스가 난다든지 그런 어려운 3점을 올려줘야 되는데, 마포주한테도 지금 앤트맨이 딱 붙어있어요. 보면은 사이드에. 그래서 마포주가 뭐 롤링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덴버가 이게 좀 플레이를 좀 정상적으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미네소타 수비 때문에. 고베어가 이게 딱 요키치한테 2대1 해핑 디펜스를 가는 것도 아니고, 좀 이렇게 거리 유지를 하면서 에런 고든도 견제를 하고 요키치도 바라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요키치의 패스 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현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덴버가 외곽이 터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이게 상대를 좀 끌어내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미네소타의 수비가 정말 좋아요. 물론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덴버라는 팀이 플레이오프 같은 무대에서 과연 홈에서 2연패를 하겠냐, 이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덴버의 홈구장 뭐 이런 것들 참 높게 보기는 하는데, 저는 그 시즌 중에도 미네소타가 덴버 상대로 상성이 괜찮다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저는 일단 미네소타의 프렌 보고 있어요. 프렌. 그 정도로 미네소타의 수비가 인상적이었었고, 덴버의 이런 좀 실마리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은 직전 경기가 이거 야투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덴버가 그렇게 못하지 않았었거든요. 뭐 야투는 조금 애매했다고 하더라도 3점이 42%로 들어간 날이야. 반대로 미네소타는 3점 40%, 얘네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야투가 52.4%, 덴버보다는 나았고, 한마디로 덴버가 미네소타를 수비적으로 이겨내지 못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렇다고 덴버가 엄청 못했냐? 그것도 아니긴 했거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나는 좀 언더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는 이 경기는 한번 미네소타 프렌에다가 언더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나마 이 경기는 좀 분석적으로 얘기할 건덕지가 많이 있는데, 근데 이거 하나 좀 얘기 좀 할게요. 어제 이번 라운드를 한번 보면요, 세리에A 상위권 팀들이 전부 다 승리가 없었습니다. 오늘 뭐 아탈란타 같은 팀들이 이제 남았긴 한데, 근데 이번 라운드가 이게 참 꺼림칙한 게, 여기 8등까지 왜 나폴리 오늘 경기 하니까 아탈란타 빼고는 전부 다 이번 라운드에서 승리가 없었거든요. 여기 왼쪽 여기 맨 여기에 있는 게 가장 최근 대결인데, 전부 다 패, 무 이런 식으로 이번 라운드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하나 조금 걱정은 되네요. 근데 또 반대로 보면은 이제 하위 팀들 있잖아요. 리그 10위부터 여기서부터 밑에 팀들이 무디네서도 오늘 경기하니까 잠깐 빼고 다 승점 획득에 성공을 했어요. 토리노 비겼고, 몬자 비겼고, 제노아 비겼고, 레체 비겼고, 베로나는 피렌체 잡았고요. 칼리아리, 프로시노네, 엠폴리 다 비기고, 사솔로가 인터밀란을 잡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야말로 이제 강등권 팀들이 특히 좀 분전하는 것도 눈에 들어오고 그런 라운드다. 이런 것들 일단은 말씀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살레르니타나랑 아탈란타 경기가 있어요. 제가 뭐 여러 번 살레르니타나는 올 시즌 완전 망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살레르니타나는 이미 강등 확정이네요. 올 시즌에 너무 안 풀려가지고 감독을 감독을 2번이나 바꿨었죠. 파울로 소사가 작년에 잘해가지고 올 시즌 초반 맞다가 너무 못해가지고 필리포 인자기를 안 쳤는데 인자기도 초반에 조금 하더니 나중에 못했고, 그래갖고 콜란토노라는 이제 세리아에서 좀 잔뼈가 굵은, 옛날에 뭐 팔레르모 같은 아탈란타 이런 팀들 맡았던 그런 감독을 안 쳤는데도 여전히 최근 분위기도 썩 좋지가 않습니다. 살레르니타나는 이미 강등 확정에다가 아탈란타 지금 현상을 보면은 지금 2경기나 덜 했어요. 오늘 굉장히 할만한 상대죠. 올 시즌에 제가 여러 차례 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세리아가 5등까지는 챔피언스리그 티켓 5장 이렇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드렸었어요. 아탈란타가 남은 경기들에서 로마를 아예 내려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5등 자리로 이렇게 도약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5, 6, 7등 여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볼로냐까지도 가시권이라고 볼 만도 하고 그 정도라 가지고 오늘 아탈란타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최대 아탈란타 마행까지 보고 있긴 하거든요. 아주 크나큰 결장, 뼈아픈 결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도라는 간다 그 정도 얘기할 만한 것 같고, 살레르니타나 여기 보시다시피 뭐 대부분의 선수들이 결장이 꽤 많아요. 뭐 기욤베르라든지 오초아, 그리고 이 제롬 보아텐까지 사왔거든. 근데 얘도 못 나오고 마지오레, 카스타노스 전부 다 좀 그래도 준주전급 내지 주전급 선수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결장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갖고 살레르니타나가 안 그래도 어려운 형편인데 결장까지 꽤나 있다. 이런 부분도 짚고 넘어갈 만한 것 같습니다. 우디네세 보니까 좀 경기를 꽤나 뛰었던 선수들이 많이 결장하는 상황이긴 해요. 플로리앙 토방이라든지 슬로베니아 듀오 로브리치도 지금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꽤나 결장이 많아요. 나폴리, 크바르치엘리아 꽤나 지금 긴 결장이 있고, 라스파도리 공격진의 결장이 꽤 있죠. 지엘른스키 아마 올 시즌 끝으로 나폴리랑 결별할 것 같은데 여기도 못 나온다. 그래갖고 나폴리나 우디네세는 둘 다 결장이 꽤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우디네세랑 나폴리도, 나폴리는 지금 승점 50점으로 리그 9등,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은 사실상 물 건너갔고, 사실 6권 정도는 안 나가니만 못하거든요. 제 관점에서는. 감독도 임시 감독이죠. 거의 그 슬로바키아 대표팀을 겸직하고 있는 그런 감독을 맡고 있기도 하고, 나폴리가 최근 분위기도 안 좋고 뭐 에이스인 크바라첼리아도 못 나온다. 물론 뭐 오시멘 같은 애들 있긴 하지만은 저는 희망적으로는 안 봐요, 남은 시즌들을. 우디네세 지금 리그 18등에 위치를 해 있고 이 경기에서 뭐 승점을 쌓아간다 이러면은 바로 위에 있는 얘네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되기는 하거든요. 물론 그거는 뭐 나폴리라는 어려운 팀을 꺾었을 때 얘기긴 하지만은, 이거는 요즘에 제가 근데 우디네세 경기를 봤을 때 직전 경기 볼로냐 경기도 조금 살펴봤었어요. 우디네세가 그렇게 내용이 안 좋지는 않아요. 로베르토 페레이라에다가 로렌조 루카 가지고 있는 자산 자체는 괜찮거든요. 사마르치도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 저는 이거 한번 나는 무승부 보고 싶긴 하거든요. 이거 제가 워낙에 또 배당 중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오늘 경기는 저는 아탈란타는 마헨, 우디네세는 무승부 한번 이렇게 내다보도록 할게요.